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31페이지 오늘 수업은 유학이 발달하다. 삼국의 유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기 읽기 자료에 보면 여기 논어의 일부가 적힌 목간이라 하는 요 내용이 있죠. 이 목간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에는 나무로 일단은 나무를 얇게 베어서 종이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소나무로 만들었으며 아래와 윗부분에 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면에는 먹으로 유교의 대표 경전인 논의 구절이 적혀 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일단은 이 목간이 종이 역할을 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목간에는 유교 경전이 이 시기 때부터 벌써 유교 경전이 목간을 통해서 읽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삼국시대의 유학의 수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생님하고 지난 수업을 통해서 몇 차례 계속 언급이 나왔을 겁니다. 각국의 유학 교육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학 교육 기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학 교육 기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삼국의 유학 교육 기관 삼국의 유학이라고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우리 소수림왕 때 국립대학교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뭐 중앙에 있는 국립대학교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책의 내용이 보면 지방에도 유학 교육을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지방에서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백제에서는 책에 보면 오경박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오경박사. 우리들 박사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어느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을 박사라 칭하는데 책의 아래 보면 오경, 유교의 5가지 경전,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유교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공자가 저술했던 이 5가지 책을 오경이라 부릅니다. 이 오경에 통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백제에서는 박사라 하는 칭호를 붙여줬네요. 오경 박사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책에 나오고, 신라에서는 우리 앞선 시간에 신문왕 때, 이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시기 신문왕 때 국립대학교,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뭐죠? 국학이죠. 국학. 뒷페이지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책의 내용에서는 신라에서는 유학을 중시했다 하는 내용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아래쪽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로 된 비석 보이죠? 교과서 31페이지 아래. 잠시 뒤 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이 비석을 통해서 신라에서도 유학을 상당히 중시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쌤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국립대학교 태학, 그리고 지방에서는 경당, 역시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고 하고 유학 교육기관입니다. 태학과 경당은 백제에서는 각 분야의 유교 서적에 통달한 사람들은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내렸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학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신라에서도 통일신라 때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이 사실은 임신서기석에 잘 나타나 있다 했는데 임신서기석이 이 비석인데 이 비석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시기 때 귀족 집안 자제들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책이 뭐냐 하면 두 젊은이가 하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성의 도리를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만약에 저버리면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 두 젊은이가 어떤 맹세를 했냐 하면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등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할 것을 맹세했다. 일단은 귀족 집안 두 자제가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 하는 내 의지를 드러낸 서로 간의 맹세를 약속한 이런 비석을 새겼다 하는 것만 봐도 신라에서도 유학을 중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학은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 유학이 발달해 가면서 삼국에서는 각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국력을 드러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는데, 삼국이 편찬한 역사서는 요거는 시험에서도 좀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스티커 노트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삼국의 역사서.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서는 없습니다. 일단은 고구려에는 어떤 역사서가 있냐 하면 일단은 유기락하는 역사서가 먼저 만들어졌고, 유기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신집이라하는 역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집이라하는. 백제에서는 고흥이라하는 인물이 서기라하는 역사서를 만들었네요. 서기. 그리고 신라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칠부락하는 학자가 국사락하는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삼국은 나름대로 유학이 발달해 가면서 이러한 역사서들이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하네요. 일단은 요 내용들도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면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유학 발달, 발해까지 나오네요. 아까 선생님이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 교육을 중시했다 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성왕, 통일신라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가라 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네요. 독서 삼품가. 이 제도는 간단히 설명하면 원성왕 때만 시행했던 제도인데, 유교 경전 이해도를 판별하여 관리 등용에 쓰였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유교 경전 시험을 받는 겁니다. 유교 경전. 자, 여기 제자 백가사의 모든 능통한 자는 절차를 뛰어넘어 발타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한마디로 유교 경전 이해도 시험을 쳐서 관리 선발에 쓰였다 하는 것은 통일신라에서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왜 파격적인 제도였을까요? 일단은 통일신라는 골품제를 하는 제도가 있었죠. 이 골품제는 자신의 출신 성별에 따라서 간직이 정해지는 제도인데, 원성왕은 그만큼 유교 경전을 중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진골들의 반발에 부딪혀 크게 퍼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성왕 때 그만큼 독서 삼품가락 하는 제도는 유교를 중시하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진흥 정책으로 신라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나왔는데 특히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했고, 이 강수의 외교문서 작성, 이거를 통해서 태종 무열왕 때 당나라에서 보내온 외교문서를 잘 맞게 대응해서 상당히 통일신라의 통일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강수. 설총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효대사 아들이죠.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하는데, 이두라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죠. 한자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 그리고 진골 출신 김대문은 하랑의 전기를 모은 하랑세기와 명망 있는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이라 하는 책을 폈다 하네요. 김대문은. 그리고 여기 보이면 또 발해에도 국립통일신라의 국학과 같은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주자감. 그리고 발해의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따왔으나 육부의 명칭은 충인의 지혜신, 유교의 육부의 명칭을 따왔다 하는 점은 앞에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발해에서도 주자감, 각국의 유학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태학, 통일신라에서는 국학,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 하는 유학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삼국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많은 학생이 당에서 유학을 했다 하는데 특히 통일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이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이유는 당나라의 이 시험을 도전하기 위해서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인데 일단은 통일신라 육두품 출신들은 골품제의 벽에 막혀서 상당히 자신의 출신 성분에 상당히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이 빈공과라는 시험에 도전했는데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빈공과에 급제를 하여서 당에서도 상당한 간직을 부여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귀국 후 신라 진성용학에게 계약안을 올려서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인데 통일신라에서 하반기에 아주 뛰어난 천재였죠. 최치원. 육두품 출신 유학생들이 당에서 귀국한 후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최치원뿐만 아니라 훗날 후삼국의 성립에 기여를 했던 최승우라든지 후백제의 최승우, 그 다음에 훗날 왕건에게 갔던 최은희, 통일신라 하대, 천재들, 삼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인물들도 등장하게 되네요. 일단은 여기 나왔던 인물 강수, 설총, 김대문 이런 인물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스스로 매듭짓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에서 고대 국가의 종교와 사상에서 고조선의 건국이야기, 부여의 건국이야기 등 전부 다 천신신앙, 하늘의 뜻을 받들어 졌다는 것이 나와 있죠. 제천행사는 꼭 외워두도록 했습니다. 부여 아래 고구려, 고구려 아래 옥저 건너뛰고 동해. 선생님이 어떻게 외워놓겠죠? 영동무라고 외워놓겠죠. 맨 위에 부여의 영고, 그 아래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옥저 건너뛰고 동해의 무천. 이거는 영동무로 이렇게 선생님이 외워두면 상당히 편하다겠습니다. 이거는 맨 위에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국시대 여기 불교, 도교 유학을 한번 읽어보고 통일신라 시기 때 원효, 의상 등의 활약으로 불교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죠. 그런데 신라말 참선을 중시하는 어떤 종교가 출현했죠? 참선을 중시하는 바로 선종 불교가 등장하였죠. 선종. 이 선종 불교는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등장했다 했죠? 호족들의 후원을 받았다 했죠. 통일신라 하대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계층입니다. 호족들 후원.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 도교, 주로 귀족층에서 신봉, 불교 및 토착신앙과 융합하여서 도선대사가 우리나라에 일단은 풍수지례설을 선종, 승려인, 도선이 도입했다고 하는 풍수지례설도 약간은 도교와 맥을 같이 하는데 일단은 이 풍수지례설도 신라말 호적 세력이 수용했다고 하네요.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유물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금동대향로, 그 다음에 고구려의 현무도, 사신도의 한 그림이죠. 이건 앞페이지, 도교와 관련된 유물 앞페이지를 통해서 꼭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유학은 신문왕 때 국학이 설립되었고 원성왕 때,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을 중시했다 하는 제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수업에서 나왔죠. 독서 삼품가라고. 독서 삼품가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서 삼품가락하는 제도. 이 제도는 꼭 기억해둬야겠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를 중시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번 33페이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라 말에 유행한 다양한 사상, 신라사의 위기, 사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단은 신라하대, 통일신라하대, 귀족들의 수탈과 거듭된 흉년, 일단 농민들의 생활이 무너졌다 했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선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실천 종교, 이것이 뭘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선종불교겠죠. 선종불교.
참선을 중시하는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개인의 깨달음, 실천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불교겠죠. 이 선종불교와 대비되는 것이 교종이죠. 교종, 경전의 교리 해석에 중시를 하는 이런 신라하대 때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였으며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호족들이 혼을 받고 유행하였죠. 그리고 이 당시 정치상을 보면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계속하고 농민들이 수탈을 하고 있었죠. 곳곳에서 봉기가 끊이질 않고 이 봉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각 지역의 호족 세력입니다. 이는 모두 풍수지리설에 따라 금성의 지덕이 쇠하기, 경주의 지덕이 이제 쇠하였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념들이 등장하면서 후삼국이 등장하게 되는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계층들은 어떤 계층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왕 중심의 정치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한 사회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안을 올려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신라의 하대 당나라에 건너가서 빈곤가에 급제를 하였던 최치원도 일단은 고국에 돌아와서 진성용화한테 건의안을 올렸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육두품 출신이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겠죠. 여기 보이는 이 계층들은 육두품 계층이겠죠. 유교적 학식이 높아도 골품제에 의해 올라갈 수 있는 간직이 제한되니 신라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통일신라 하대 육두품 출신들이 당나라의 빈곤가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이 오늘날 치면 해외 유학을 갔던 겁니다. 대하에서 할 수 있는 신라말의 정치, 경제, 사회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대략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요 점을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온라인 원격 수업 과정에서 많이 힘든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곧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5월 중순이 넘으면 개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달에는 지필평가를 치겠죠. 선생님 시험은 일단은 교과서의 내용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렇게 한번 책을 선생님이 대략 훑고 큰 충점 내용을 선생님이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꼼꼼히 한 번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둬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한 이후부터 실제 개학한 이후에는 그 이후로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적응해 주면서 특히 교과서 개인 학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교과서를 꼭 꼼꼼히 모든 페이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학습지도 한번 꼼꼼히 교과서를 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 관련된 그 내용은 실제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이 개학 후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으로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